안녕하십니까, 강방식입니다. 2020년 1월 26일 공포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를, 5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의 유예를 두었던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의 대한민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율사들과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그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뛰었을 겁니다. 드디어 1월 27일 시행이 되었고요. 이것을 50인 미만과 50인 이상 사업장이 어떤 것이 차별했는지 처음부터 짚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의 목적은 대한민국에 큰 대형 참사들이 많았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압사 사고, 또 세월호 사고,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사망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게 되었고요. 인간의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건강보호는 기본적인 경영자의 의무이다. 거기부터 출발되게 됩니다. 이 법의 지향점은 시스템을 만들어라. 기업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제는 그동안의 기업이 이윤 확장, 이인 추구 여기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생명 존중을 위해 그 시스템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가라. 이런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이 1월 27일 22년 1월 27일 시행이 되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후인 2024년 1월 27일 시행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2년이 남아있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끝장난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자, 글쎄요. 물론 50인 이상의 사업장들도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나름대로 회사 안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려드는 순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걸 확실합니다. 자, 이거를 앞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A4지 4장 되더라고요. 제가 법을 보면서 이 한 가지의 법이 이렇게 짧은 법이 있었나?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6조. 총칙,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보칙. 여기서 중대시민재해는 만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역시 13개 조항밖에 안 됩니다. 이 조그만 법이, 이 작은 법률이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법이 없습니다. 이걸 짚어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발생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자, 유해 요인이라고 하면은 벤젠, 톨루엔, 유가크롬, 수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물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노출된 경우를 말씀하고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 규정입니다. 사업주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한다. 발생했을 때 법인은 50억 이하, 사업주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개인도 처벌합니다. 1년 이상의 구속. 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해서 1년 이상의 구속되는 법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섭다는 법입니다. 근데 사업주가 구속되면 뭐 벌금은 안 냈겠지? 10억 정도야 내도 괜찮겠지? 안 그렇습니다. 이 양벌 규정은요, 사업주와 법인이 동시에 물게 됩니다. 사업주만 물고 법인 안 낸다? 법인 물었으니까 사업주 안 낸다? 이거 없습니다. 반드시 양쪽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 처벌, 경영 책임자 처벌합니다. 1년 이상의 구속. 1년 이상 별거 안 될 것 같죠. 상한선이 없습니다. 3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상한선이 없고요. 하한선 1년 이하가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사업주, 우리 회사 뭐 자본력 튼튼해? 구속되면 변호사비 내겠지? 이 부분에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구속됐을 때 이 법률적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이게 횡령의 요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 대부분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7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그동안에는 솜방망이 처벌, 벌금, 집행유예가 됐는데 2020년도에 강력하게 수정이 된 겁니다. 이제 집행유예 정도는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보다 훨씬 강력한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자가 집행유예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은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하고 5년 이내에 재범의 경우에 이 법에 2분의 1을 가중한다. 근본적으로 이 법은요, 경영 책임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CEO가 내가 바지 사장을 나눴으니까 가겠지? 절대 그런 거 안 된다.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CEO를, 대표이사를 내가 앉혔는데, 그 위에 나는 회장으로 앉혀있는데, 그 회장이 이 사업의 직접적인 지시 감독, 관리 감독을 하고 이걸 경영 책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 보면은 뭐 CSO, 안전관리 책임 이사 뭐 이런 걸 두겠다는데 있잖아요.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법무법인들의 뭐 CSO를 활용하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그거 반드시 그랬다가는 오히려 실질적인 경영 책임주가 모든 걸 뒤집어쓰고 그동안 했던 것, CSO가 그걸 준비해왔던 것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요, 여기에서는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고의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의 위반의 경우 손해액의 5배 한도를 배상하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뭐 2배 이런 것은 있었겠으나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의 기준은 실손해액 기준입니다. 실제 손해액이 얼마였냐, 이것에 위자료, 적극적 손해, 이런 위자료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해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게 하겠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자, 한번 따져보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나온지 대강 따져보겠습니다. 40대 월급에 300만원. 아마 평균 급여보다 좀 낮을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높은 금액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40세 월급에 300만원짜리는 하루 일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짜리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을 때 유족급여 1301분, 장애비 121분 이러면 1억 4200을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는 거고요. 그렇다면 민사 실손액을 산정해보면 이 사람이 도시력 노임을 적용해서 65세까지 산정해보면요,
9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9억 6천만 원을 갖다가 호프만 방식으로 평가하고 생계비 공제하고 자기 과실을 공제하고 이자료 산출하면 4억 3,300만 원의 민사배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4억 3,300만 원에서 아까 받았던 1억 4,200만 원을 공제하게 되죠. 1억 4,200만 원을 공제하면 2억 9,1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손액의 5배, 여기서는 기업주가 추가 부담하는 2억 9,100만 원이 아니고요. 4억 3,300만 원이 실질적인 자기 손해액인 겁니다. 이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배를 부담해야 된다. 대략 한 25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형사책임, 1년 이상의 구속, 기업주 10억 이하, 법인 50억 이하, 또 징벌적 손해배상 25억, 100억대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50인 이상 사업장이요, 100억대의 소송에 밀릴 경우에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벌 규정 및 손해배상의 책임의 예외, 아까 100억대 소송, 이것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앞으로 2년 남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들 이걸 보고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작년 공포되고 실질적으로 1년간 이걸 준비해야 않느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2022년 2월 27일 날 이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28일에 사고 나면 지난 1년간 너가 뭘 했어? 이걸 준비했어? 따질 겁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러면 양벌 규정과 손해배상의 외외 규정입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50인 미만 사업장이요, 큰일 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해서 주의와 법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책임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의 예외를 하려면 이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경영책임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지켜야 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인력 예산, 체계의 구축,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을 해라.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그러면 돈을 써라. 그동안 예열 확장과 이인 추구를 했고 생명을 중시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돈을 써라. 생명 중시를 위해서. 이런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돈을 써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보면 전부 기업주들 이제 너 돈 써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재발 방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항의 거는 행정기관의 명한 사항의 이행. 이건 두 가지는요, 재범의 경우입니다. 재발의 경우. 첫 번째 발생했을 때가 1항이고요. 2항, 3항은 첫 번째 발생하고 두 번째 발생했을 때 너가 이걸 해라 라는 거고요. 4항, 관리상의 조치. 관리상의 조치. 그동안 우리는 사업장에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거는요, 그동안 개념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경영 책임자, 너가 직접 해라. 그동안에 안전관리자를 모 현장에 관리 책임자로 놔뒀고, 모 공장에 놔뒀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지 했다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네가 직접 해라. 여기서 사업주는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는 기업의 법인의 대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는 정확하게 개인 사업주입니다. 개인 사업자 사장을 사업주로 하는 거고요. 법인의 경우 경영 책임자 등, 여기서 법인의 경우는 사업주를 하지 않고 경영 책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향한다. 자, 아까 첫 번째 항목,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라. 이 9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안전보건관리 체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그러려면 이 9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하나만 빠져도
이행을 하나도 안 한 거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간 것은 전부 무효인 것이다. 여기에서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그 이행을 이 9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 9가지 하는 거요. 별거 아닌데 이거를 목표 및 첫 번째 목표 및 경영 방침을 설정을 해라. 사업주가 경영 마인드를 정확하게 갖추고 이것을 공표를 해라. 기업체 내에다가 여기저기에 이 사업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경영 마인드를 구체화시키고 게시해야 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 나가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9가지 있잖아요. 하나 앞으로 준비를 해서 만약에 발생했을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그동안 내가 이 기업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가를 철저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라. 그동안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동안에 안전보건 담당자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담 조직을 준비해라. 이 사업의 전체에 사업장이 아니라 이 사업의 전체 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는 이 사업장들을 두고 있는 이 사업은 본부에 전담 조직을 둬라. 이 전담 조직을 두고 운영을 해라. 이거 돈 쓰라는 겁니다. 당장에 돈부터 들어가야죠. 전담 조직을 구성하려면 조직이라 하면 2인 이상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사업적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라.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해라.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는 5항과 6항은 관리 책임자와 전문 인력을 배치한 안전 및 전문 인력,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전문 인력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다. 종사자의 의견 청취. 경영 책임자 너 혼자 네 머릿속에 가지고 하지 마라. 종사자들, 여기서 종사자라 하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수급인 사업장의 종사자들, 경영 책임자가 지배관리하는 모든 종사자들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기록하고, 이제는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시했고 뭐 기록 안 하고도 보고 받았습니다. 며칠날 봐도 보고 받았고 지시했습니다.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면요, 앰뷸런스를 끌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겠죠. 즉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행정기관에 대응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의를 이루어질 것이냐, 피해자와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라는 겁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수급인 달린 겁니다. 수급인들 너가 직접 관리해라. 하청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하청 줬으면 그 수급인들이 이것을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가를 점검하고 그걸 관리 네가 해라. 이 9가지가요. 하나만 빠지면은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톱니바퀴로 전부 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아까 수급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스템을 갖추는데 아마 이제 수급인들은 도급인은 시스템적으로 요청할 겁니다. 코샤 MS, ISO 45001. 코샤 MS는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보건 시스템인 거고요. ISO 45001은요,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원청에 이걸 시스템적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해야 된다.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경영 책임자 너가 직접 해야 되는 거다. 관계법령 의무 이행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점검했으면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인력과 예산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보건 관련한 교육 관련한 점검을 보고받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점검을 했으면 교육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관리상의 조치인데요. 기존에 이야기했던 관리들 책임자로 뒀다가 아니라 경영 책임자 너가 직접 챙겨라. 내가 가가지고 보고만 받았고 현장에 내가 직접 안 가는데요. 안 가는 것 자체가 처벌의 대상인 거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뭘 해라라는 것이 없습니다. 너네 사업장의 조건에 맞게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라 라는 거고요. 그 회사의 여건에 맞게끔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했던 9가지의 요구조건 시스템 4가지의 체크포인트 해야 된다. 점검을.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양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됩니다. 기업 회장님들 교육받으러 가야 돼요. 20시간. 5천만원 과태료. 2021년 1월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양형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있습니다. 특별 양형인자가 있고요. 일반 양형인자가 있는데요. 특별 양형인자에서 처벌 불원서. 피해자가 사업주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처벌 불원서가 들어왔을 때 특별 양형인자의 감경요소가 됩니다. 일반 양형인자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감경요소가 됩니다. 처벌 불원서가 들어가려면 뭐죠?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는 곧 돈이다. 돈을 주지 않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는데 처벌 불원서를 써주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양형인자에서는 보험 가입. 혹자들은 이 보험이 산재보험은 가입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사회적 보험이기 때문에요. 성립신고한다 라고 하지 보험에 가입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 양형위원회 그 감경사유 중에 그 산재보험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1인 이상 당연 적용 사회적 보험이 가입됐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양형위원회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치사상의 범죄가 있고요. 산업안전보건 범죄가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의 범죄는 경찰이 조사를 하는 거죠. 검찰과. 산업안전보건 문제는요. 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기관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경요소 처벌 불원서는 과실치사상의 범죄도 역시 산업안전보건 범죄도 역시 똑같이 감경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 처벌 불원서가 들어와야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감경사유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합의서는 곧 돈인 거다. 돈은 곧 중소기업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중에 줄게. 4억이고 5억이고 나중에 줄게. 안 된다. 자, 2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마자 이제 사고가 났죠? 피해자들이요. 무기한 장래 불가. 장래 치르지 않겠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는 이게 합의 이루어질 때까지 자민들이 안 치른다. 그들도 이제는 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다 알고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사업주 내가 돈이 없으니 돈 벌어서 줄게, 아니면 내년에 줄게, 안 된다. 즉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요 보험 가입인 것이다.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거기에 들어온 돈을 아마 2021년 12월 13일 날인가? 여천산단에서 폭파사고가 났죠. 3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거기에 아마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나 봅니다. 1인당 4억 5천만 원씩 배상. 3명 각각. 자, 이런 경우에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출발이 되겠죠. 그것이 5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돈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1월 11일 날 양형위원회가 열렸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1년 3월 29일 날 다시 열리게 됩니다. 기본이 6개월에서 1년이었는데 수정 의결된 거는 1년에서 2년 6개월로 간 겁니다. 이거 집행유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직 박범계 장관이 12월 19일인가 29일인가 다시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걸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중대재해처벌법 발생하면요 집행유예는 없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중대재해처벌이 이제 시행됐고 어떤 판례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정도로 간다면 사법부가 막무가내로 집행유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법은요 무죄가 아니라 사망사고를 줄이는 겁니다. 사망사고를 줄이자. 이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마인드, 관심과 태도에 강력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묵인과 방치 용서하지 않는다. 안전도 경영의 일부인 것이다. 종사자를 대상을 확대시킨다. 그동안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을 근로자로 봤지만 이제는 거기에 사용 종속관계 내지는 가게 지배관리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종사자로 보는 것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그 모든 형법은 보면은 하면 처벌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처벌한다. 살해를 하면 처벌한다. 이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지? 그래서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 이미 선진국은 사업주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배경은요. 영국의 과실치사법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의당의 고 노회찬 의원이 최초로 발의를 했다가 사장됐죠. 폐기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다시 했는데 이게 폐기에 놓일 처지에 놓이자 고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 의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국민청원운동을 해서 시작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용균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5사람의 법을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만들다 보니 다툼의 소지도 없을 수 있고 의원입법이다 보니까 명쾌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판례나 이런 것들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영국의 과실치사법 또 영국의 모 주에서는
기업살인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모델이 돼서 만들어진 건데 영국의 경우에는 기업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뭐 단체들은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법이 실효성이 없었다. 영국은 8, 90년대에 엄청난 대형 참사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요. 대한민국이 영국의 사망재해보다 10배가 높습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의 재해성 사망자 882명, 총 산재 사망자 2,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루 6명 이상이 출근했다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 실효성 없다는 그 과실치사법이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밖에 사망사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호주의 그 기업주와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요. 호주의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연방법은 아니고요. 8개 주정부 중 4개 주정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하한령은 없습니다. 하한령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한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형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그거 뭐 실제로 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과 한국만 있는 것이다. 영국은 기업주를 처벌하고 있지만 영국은 법인을 처벌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업주와 법인을 동시에 양벌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기업주에 대해서 하한령 있는 1년 이상의 하한령 있는 1년 이상의 실형을 처한다 라는 법. 전 세계 유일한 법입니다. 엄청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이 엄청난 법이 기존에 우리가 뭐 산업안전보호법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낮은 낮은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벌금에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이 새로운 법이 사법부가 집행해야 될 검찰과 법원이 이 법의 정신만큼 처벌하는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또다시 돌아가서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인지 이 법이 정신을 살릴 것인지는 집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법은요. 대부분 기업주들 우리 회사 클린 사업장이야. 깨끗해. 위험인자 없어. 그런 사업주들 많습니다. 이 법의 출발은요.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너네 회사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사람이 실수하다가 옆에 걸 건드려서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 당신이 처벌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극구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시작하지 말고 사람들 실수하고 기계가 고장날 수 있다는 것부터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에 이러한 법들이 생겨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사업주들한테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16조에서 지원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사업장 15억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사업 지원 융자를 하고 있고요. 또 50인 미만 사업장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래서 갖가지 지원 융자라든가 지원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각도 안전관리법들을 관장하는 부처를 보면은 홈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정부 융자금, 지원금 전문가들이 아니면 신청하지 못했던 우리 회사 안에 그 융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담당자 시스템 구축되지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요. 이제는 절차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들어가고 절차만 밟으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책정 예산 한도라서 잘 찾아보고 체크해야 될 겁니다. 22년 1월 3일 날 보도자료인 겁니다. 사업장당 10억 한도의 산재 예방 시설 융자금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융자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지원 절차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융자를 받아서 안전관리 시설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다. 발전회사다. 컨트롤 판넬이 100여 개, 200개가 있는데 항상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 감전사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만지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눈으로 보고도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굳이 문을 따지 않아도 흐르고 있구나. 내지는 전류가 흐를 때 알람, 벨로 올리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대한민국 기술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준비를 해라. 안전보건 물론 다양한 현 사업장 내에 시스템적으로 현 사업장 내에 위험인자가 있다면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고쳐나가는데 이걸 다 서류로 준비해 나와라. 그래야 나중에 비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요, 가장 짧은 법 같은데,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들,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동안 총 매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한 법이다. 하지만 이 어마무시한 법, 무서워하기보다는 대응 준비를 해라. 그러면 괜찮다. 그런 거고요. 이제부터는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2024년 2월 27일부터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가 아닙니다. 준비를 해라. 영국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소기업이 처벌을 받았는데 82%가 파산했다. 우리는 본 것이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 100억대 소송에 걸리면 살아남지 못한다.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사업주 구속되고 기업 10억 미만, 사업주 10억 미만의 벌금, 기업 법인은 50억 미만의 벌금. 그러면 그 노동자의 가족들은 또 내지는 피해자는 아마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